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우선 화면에 나가는 내용을 먼저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코딩이란 주어진 명령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A 상황에서는 B를 실시하도록, 또 C라는 상황이 닥치면 A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같은 프로그램 구상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입력해주는 작업이 바로 코딩입니다. 네. 뜬금없이 이 코딩이라는 어려운 컴퓨터 용어를 왜 설명하려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궁금증과 열풍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 코딩 열풍입니다. 네, 박현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이 코딩 열풍이 불고 있다라는 게 이제 결론인 것 같은데 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코딩이 뭡니까? 네, 코딩이란 한마디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만드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뭐 스마트폰 앱이나 게임 등을 만들려고 했을 때 이 컴퓨터에 이렇게 해라라고 컴퓨터 언어로 절차를 수립해서 명령을 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코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컴퓨터랑 뭐 스마트폰 외에도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전자제품, 가전제품, 그리고 기계 등에 이 코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근 많이 언급되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 또 뭐 사물 인터넷, 그리고 지능형 로봇, 빅데이터 등이 모두 이런 코딩이 포함되는 소프트웨어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이 코딩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딩, 이제 컴퓨터 어떤 프로그래밍 하는데 쓰이는 것이다라고 하니까 또 역시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아주 쉽게 표현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A라는 상황이 되면 B로 가게 해라라고 그거 하나만 딱 만들어도 그것도 코딩이죠. 네, 맞습니다. 네. 요즘 그래서인지 이 대학에서는 요즘 이 코딩을 배우려는 열풍이 대단하다는데 STEM, Science, Technology, 엔지니어링, 매스 맞나요? 네. 이 전공자들 사이에서는 뭐 대단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이를 일컫는 스템 전공이 뭐 이미 몇 년 전부터 사실은 취업이 유리하다 해서 뭐 대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끄는 전공이고요. 그리고 단연 대학생들뿐만이 아닙니다. 직장인들도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스템 중에서도 이 코딩을 배우러 학교에 돌아가는 20, 30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직장을 다니면서 특히 이런 인문학 쪽을 전공을 했다면 사실 몇 년 동안 직장을 다녔음에도 경력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 코딩을 배워서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라도 이 코딩을 배움으로써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득이 된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또 깊게 들어가 보면 이 세상 모든 거의 근원은 사실 인문학입니다만은 네. 요즘은 이제 테크놀로지가 워낙 발달하니까 그렇죠. 그 스템을 이제 많이 공부들 하시는데 이제 스템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코딩이 꼭 필요하니까 코딩을 확실하게 공부해 놓으면 취직도 잘 되고 또 연봉도 높고 네. 뭐 그래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포브스가 이 초봉을 가장 많이 받는 높은 그런 전공과 반대로 초봉이 낮은 전공을 뽑아봤는데요. 이 예상하시다시피 초봉을 많이 받는 전공으로는 스템 관련 그런 전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컴퓨터 사이언스가 평균 초봉 7만 달러로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전기공학이 6만 8천 달러, 그리고 기계공학이 6만 6천 달러 순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초봉이 낮은 그 전공으로는 인문 계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봉이 4만 달러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2만 달러 정도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이 그러면 갈수록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라서 좀 네네. 걱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자들 많이 뽑고 있는데요. 그런데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부족한 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연봉 또한 평균 11만 달러에 달해서 굉장히 높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이렇게 뭐 취직하는데도 좀 더 유리하고 네. 하고 나서도 연봉도 차이가 나고 한다면 한국이든 뭐 이건 미국이든
부모의 입장이라면 자식들에게 그런 걸 좀 가르치고 싶어 할 텐데 이제 심지어는 초등학생 때부터 아예 그 교육을 시키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돼요. 네, 사실 이 코딩이 정규 과목으로 많이 편성이 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단순히 컴퓨터 프로그래밍만 배운다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사고랑 또 그리고 뭐 이런 데이터 분석 능력까지 키워준다고 해서 이 코딩에 대한 장점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교육에 신경 쓴다 하는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이 코딩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여름방학을 맞아서 사실 서머 캠프 많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냥 서머 캠프가 아니고요. 이 테크놀로지 서머 캠프 또는 컴퓨터 코딩 캠프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예 코딩 캠프라는 게 있어요. 네. 코딩 붓 캠프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각 IT 기업들과 대학들 그리고 학원 같은 데서 이런 캠프를 마련하는 편이고요. 캠프를 떠나서 이런 컴퓨터 프로그래밍뿐만이 아니고요. 이를 응용을 해서 로봇도 직접 만들어 보고 학생들이 또 뭐 그런 비디오 게임도 직접 디자인을 해보고 이런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캠프를 떠나는 그런 나이가 보통 7살에서 17살 사이로 뭐 아주 어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캠프 가서 공부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뭐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연주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코딩에 좀 더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는 그런 식이고요. 그리고 고등학생은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지식을 이제 좀 파고드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이 일주일 캠프를 떠나는데 비용 네. 평균적으로 880달러에서 1,130달러로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신청자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 자리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자리가 없어요. 네. 야, 그러니까 이제 코딩이라는 게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그만큼 열풍이긴 한데 제가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쉽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뭐 밥솥을 하나 만들어도 소비자가 시작 버튼을 누르면 밥을 시작합니다라는 오디오가 나와라. 그거 나온 후에는 열을 가해라.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밥이 다 되면 밥이 끝났습니다라는 오디오가 나와라. 그게 나오고 나면 증기를 배출시켜라. 요걸 순서대로 만들어 놓은 그게 결국 코딩 작업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풍 또 이제 배우려고 하는 그 열기가 뜨거운데 그 코딩을 열심히 배운다. 그럼 그게 정도입니까? 그게 뭐 다 좋은 겁니까?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포브스가 코딩을 배우지 않는 4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최근에 보도를 했는데요. 먼저 포브스는 코딩 자체가 직업이 될 수 없다는 걸 잘 알아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뭐 코딩을 포함해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배운 사람들의 최종 목표는 엔지니어나 뭐 개발자, 프로그래머인데요. 이들 직업 같은 경우엔 코딩만 갖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코딩에 더해서 수학이나 아니면 뭐 특정 산업 지식 같은 전문 지식을 더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직책이나 아니면 뭐 기업에 따라 요구하는 바도 많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좋은 직업을 얻는 가장 빠른 길은 기술 교육이 아니라 사실은 지식 간 연결이다. 이렇게 포브스는 강조했습니다. 지식 간의 연결? 네. 융합을 말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학과 영어를 이중 박경혁 기자도 더블 메이저 했잖아요. 네. 그 두 개를 다 잘 알지만 또 두 개를 연계시켜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이런 융합. 네네. 그래서 산업 융합 시대에 걸맞게 좀 방향을 제시한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코딩 기술만으로는 사실 경쟁력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원하는 급여,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급여를 받을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또 코딩 자체는 이 작업이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면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딩을 배우기 전에 사실 먼저 자신의 적성과 잘 맞는지부터 알아보고 그 다음에 코딩을 배울 것을 이 포브스는 추천을 했습니다. 중요하네요. 어떤 분들은 쉬워. 나 이걸로 한번 직업을 삼아 볼까 하다가도
단순하고 지루하다고 금방 실증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이걸 그냥 알지 직업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뭐 요즘 시대에 맞춰서 나가는 건 좋겠습니다만 남들이 다 한다고 무조건적으로 따라 하다 보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네. 세계적으로 이걸 아예 그냥 정규 과목화하는 경우도 많죠. 네, 그렇습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만 4살부터 코딩 교육을 시작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일부 국가들은 유치원 때부터 코딩 교육을 정규 과목으로 넣는 편입니다. 그리고 한국, 네. 한국은 내년부터 네. 초, 중, 고등학교 모두에서 이 코딩 교육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정규 과목으로요. 네. 와, 대단합니다. 한국은. 네. 네. 자, 오늘 아주 어려울 것 같은데 듣고 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코딩이라는 걸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코딩이 뭔지 또 어디에 쓰이는 건지 어느 정도 아셨죠? 저는 오늘 이 박형경 기자와 얘기를 나누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30년 전 한국에는 주산 학원이 인기였습니다. 당시에도 이 주산이 직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다른 모든 일을 할 때 주산을 할 줄 아는 사람과 아닌 사람과의 일의 뭐 능률이랄까요? 속도랄까요? 여하튼 차이가 컸었습니다. 지금 이 코딩이 그때 그 주산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그 후 전자계산기가 발달하면서 주산은 거의 없어졌는데 주산을 또 필요 없게 만든 그 전자계산기는 오늘 박현경 기자가 얘기해준 그 코딩이라는 걸로 탄생한 겁니다.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서 다음 방향을 정해주는 코딩. 우리 인생도 코딩 한번 해볼까요? 오늘 순서 마칩니다. 박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